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혜리입니다. 제14회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라틴 아메리카 소비 트렌드 이슈 및 변화와 유망 진출 분야입니다. 코트라에서 발간된 글로벌 마켓 리포트를 토대로 구성을 하였고요. 라틴 아메리카 주요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이슈 이전에 간단히 주요국 거시경제 변화를 보면은요. 멕시코의 경우 2020년 국내 총 생산 GDP가 8.5% 감소하였고요. 전체 가구 47%는 코로나 이후에 소득이 감소하고 그리고 인구 34% 정도는 실업으로 큰 경제 곤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에는요. GDP가 4.8% 감소하고 실업 13.5%를 기록하며 1,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수입 평균치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목차는 라틴 아메리카 소비 트렌드 이슈 및 변화와 그리고 유망 진출 분야 순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먼저 소비 트렌드 이슈와 변화에서 디지털 전환과 결제 다양화 그리고 기업의 판매 전략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 트렌드 이슈 및 변화에서 디지털 전환, 이커머스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멕시코의 경우에는 2020년 B2C 시장, 그러니까 기업 고객이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온라인은 뜨고 오프라인은 지고 있는 그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멕시코 오프라인 시장은 판매량이 급감한 반면에 온라인 시장 판매량은 약 4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백화점 및 창고형 슈퍼는 19.3%, 7.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시장 판매율은 전자상거래가 81%, 그리고 홈쇼핑이 4.7% 등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B2C 판매는 여전히 오프라인 비중이 높지만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의 증가세를 미루어 보았을 때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였습니다. 2020년 온라인 시장 매출은 약 1,347억 헤알로 전년 대비 66%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 소매 시장 중 비중은 약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 소비자의 46%가 온라인 구매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을 전년 대비 47%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소비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신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TV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16%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팜플렛, 홍보용 인쇄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채널로는 인터넷이 39%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는 오프라인 매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을 비교하는 채널로는요. 상세 확인 채널이나 아니면은 신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인터넷이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앞서 제가 설명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토대로 그래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소비 트렌드 이슈 및 변화에서 결제 다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멕시코는 디지털 결제 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QR코드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상품거래 결제 시스템 코디라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디는 멕시코 중앙은행과 그리고 연방정부, 그리고 멕시코시티 시정부와 그리고 멕시코 은행협회가 협력을 해서 개발한 상품 거래 결제 시스템인데요. 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을 받아서 코디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가게에서 QR코드 스캔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하게끔 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중교통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페이팔과 그리고 메르카도 페이고라는 것을 선점을 하게 됐는데요. 멕시코 내 온라인 지불 시스템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페이팔과 그리고 멕시코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메르카도 페이고는 온라인 상거래 결제 시에 직불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외에 사용 편의성이 용이하도록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법에 저촉되어 있는 페이팔의 경우에는 국내 온라인 송금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다음으로는 멕시코의 핀테크,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해줄 수 있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멕시코 핀테크 활용률은 72%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핀테크 사용 부분의 경우에는 결제나 송금 같은 경우가 20% 이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멕시코에 소재한 타인 계좌나 아니면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 송금과 결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추후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송금 부분에서 이러한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함께 전통적인 방식인 현금 카드와 그리고 언택트 결제 사용이 혼재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브라질 카드, 그러니까 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전체 소매 구매 건수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액은 2조 3,800억 헤알,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20%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요, 브라질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된 주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가 43%, 그리고 전자지갑이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것은요, 페이팔이나 구글페이, 픽페이 등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환된 전자지갑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비 트렌드 이슈 및 변화에서 기업의 판매 전략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멕시코는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와 플랫폼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별로 이러한 온라인 판매 웹페이지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확보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메르카도 리브레 제품에 대한 등록이 필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구매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카드 결제나 그리고 현금 결제, 그리고 상품권 구매라든가 아니면 제품 수령 시에 결제를 할 때 다양한 결제 방식이 존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 자동화 키오스크나 그리고 온라인 구매 현장 픽업 서비스 등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편의점인 옥소 또는 은행 현금 지불 형태로 전자결제가 불가한 인구까지 흡수한다라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후 관리 등 고객 평가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경우 구글 검색 실시 후에 온라인 구매 결정 소비자가 80% 이상으로 기업의 제품 품질이나 아니면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고객 평가 관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평가 관리 등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의향 제고라든가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기업의 배송 인프라 환경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기업의 물류 시스템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멕시코 배송 인프라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류비는 기업 매출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운송비가 한 40%, 그리고 창고비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마존 멕시코와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 확대나 아니면 배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배송 환경과 그리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의 경우인데요. 브라질의 기업의 판매 전략 변화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고객 응대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브라질 기업들은 판매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오프라인 방식 대신 고객과의 실시간 대화 또는 화상 대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라이브 채팅 이용이 45%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기업들은 상품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나 그리고 SNS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사례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체크아웃 및 셀프 픽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사용의 편리성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활성화로 기업의 관련 서비스 도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라질 유명 백화점의 경우에는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주문을 한 이후에 매장 내에 보관함을 열어서 물건을 가져가는 클릭 앤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를 시켰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자의 배달 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했고 기존 패스트푸드에서 고급 식당까지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 다양한 앱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용을 함으로 인해 보편화를 시켜서 이 배달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하였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격리와 그리고 상업시설 폐쇄로 시작된 배달 서비스 활성화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망 진출 분야 두 가지 화장품과 가전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뷰티 산업이 약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 피부 관리나 아니면 헤어 염색의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멕시코도 여타 다양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뷰티 산업이 코로나 타격을 받았지만 피부 관리라든가 아니면 염색 관련 시장이 성장을 해서 이러한 타격을 상쇄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로 미용실 이용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셀프 헤어 관련 관심도가 증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대면 접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등의 사용이 감소를 해서 셀프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조 화장품 구매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마스크 착용으로 소비자들의 색조 화장품 구매 선호도가 급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에 묻어난다거나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 그리고 지속력이 좋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과 증강현실을 연계하는 새로운 마케팅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장품 품목의 소비 트렌드와 이러한 증강현실의 연계의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레알 멕시코의 경우에는 랑콤, 키엘, 그리고 어반디케이와 같은 자사 고급 브랜드를 통해서 퍼스널 전자 상거래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와 그리고 뷰티 어드바이저, 비대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단기적인 신뢰 관계 구축과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은 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으로 지속 가능성 제품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7%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닐슨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성 제품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러한 지속 가능성 화장품에 대한 성장률이 61%, 그리고 천연 화장품 성장률이 12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장품 정보 포털에 따르면요. 브라질 소비자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웰빙이나 건강, 그리고 양질의 삶 추구를 중요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얼굴 관리인 페이스 케어 제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정도 상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글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화장품을 검색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의 60% 이상이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추천받고 있고요. 유명한 뷰티 블로거라던가 아니면 유튜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리고 일반인 SNS 스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화장품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사회적 격리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장비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과 소형 집기 구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증가로 소비자 구매가 가장 많은 제품으로는 PC로서 전체 가전제품 32%를 차지하였고요. 그 외에도 모니터 제품,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 구매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멕시코 스마트폰 구매 지속 증가로 2020년 기준 인구 약 98%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은 필수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삼성 멕시코 법인에 따르면요. 3년 전 멕시코 스마트폰 3대 중 2대는 저가형이었지만 현재는 72% 이상이 중고급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향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나 고해상도 등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가형에서 고가형 휴대전화로의 선호도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멕시코는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 엔터테인먼트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CIU에 따르면요. 비디오 게임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6%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약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증가를 했고요. 총 6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는 7,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더 증가했다라는 집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멕시코 게이머들은 비디오 게임 구매에 연평균 30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비디오 게임 판매나 콘솔 사용을 더욱더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전제품에서 브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냉장고 등의 필수 가전제품의 교체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코로나로 가정에 머무는 소비자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가전제품 구매액은 전년 대비 약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확산 이후에 온라인 거래가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1년 가전제품의 온라인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동기 약 7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통업체에서 북부나 북동부 지역의 물류 환경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냉장고나 세탁기 등 중대형 가전의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에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소비자들은 높은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페르낭 부부의 메르카도 리브레의 경우는 다이아의 유통센터를 건설을 통해서 운송비 감소를 노력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택근무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노트북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노트북 수요가 대폭 늘어나서 일반 제품뿐만 아니라 사양이 높은 고가의 제품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에서 4,000 내 중저가 컴퓨터 수요가 20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좀 부품 공급 부족으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좀 애로가 발생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전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2020년 가전제품 구매가 약 20% 정도 판매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이슈, 그리고 유망 진출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현 시대적인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각국 소비 트렌드의 이슈나 아니면 변화에 맞춰 진출 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SNS 소셜 네트워크의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및 검색 엔진, 그리고 배너 광고 등을 품목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